항공정산 IATA BSP 트레이닝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자기소개 좀 잠깐. 네, 안녕하세요. 카사이 인터내셔널의 김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한번 로드맵 한번 볼까요, 저희? 네. 우리 전에 그 항공 예약하고 운임 발권 찍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네. 아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항공이 티켓이 예약이 되고 또 그걸 이제 운임을 계산해서 이제 발권된 후에 이거는 이제 고객과 여행사 간의 관계고 정사는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관계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안 나눈 것은 이제 항공사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당연히 이제 여행사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은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돈을 관리하는 뭐 다른 업종에서 보면 회계적인 부서인 것 같아요. 네. 회계 부서이지만 또 항공사 내에서 항공 발권과 예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신 분?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항공 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이나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업무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예. 또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정산 부분을 아야타라는 빌링 시스템, BSP 빌링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야타 BSP 빌링 시스템이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이게 글로벌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영어로 네. 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 이제 항공사에 입사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여행객이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항공권 금액 50만 원을 여행사한테 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 여행사가 대한항공을 발권했을 때 대한항공은 50만 원을 직접 보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아야타가 정산 시스템을 개발해서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자금의 흐름을 좀 더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학습자들이 예약 자격증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토파즈나 아시아나 세이버를 통해서 뭐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예약 이후에 운임 발권뿐만 아니라 특히 정산을 잘 아는 그 취업준비생이나 현업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이제 취준생들이 인터뷰하러 오시잖아요. 항공사에 오시면 대부분이 토파스 실무 자격증이 있는데 BSP라는 항공 정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산 자격증의 소지는 인터뷰할 때 굉장히 특수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BSP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보통적으로 아야타에서 인가된 여행사들을 BSP 에이전트 또는 BSP 여행사라고 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실제로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신용카드 제도처럼 어떠한 심사를 통해서 가맹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인 시스템이 아야타가 운영하는 것이 바로 BSP 제도인데요. 여기에 가입된 여행사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원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파즈 세이버의 이제 발권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는 아야타의 BSP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두 명의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보통의 작은 여행사들은 BSP 여행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략 BSP 여행사가 뭐 시기적으로는 좀 다른데 한 500개 정도가 있어요. 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1등인 하나투어부터 500등까지가 BSP 여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BSP 여행사 아닌 데를 ATR 여행사. 네. 그게 크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두 개? 일단 BSP 항공사는요, 크게 항공권을 그 여행사 내에서 자체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TR 여행사, 에이전트 티켓 리퀘스트라고 해서 ATR 여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여행사에서 자체 발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행사들이 다시 BSP 여행사,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로 다시 재의뢰해서 티켓 항공권을 발권한다는 거죠. 그러면 ATR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작은 여행사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항공사 직접 거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네요. 그렇죠. 아주 과거에는 ATR 여행사가 직접 항공사에 발권 요청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뭐 점차적으로 이제는 아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ATR 여행사에서 발권을 의뢰받았을 때 그 여행사는 BSP 여행사에 가서 재발권 의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BSP 여행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여행사 중에 좀 규모가 있고 네. 직접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여행사로 해석을 네, 하면 되겠네요. 자금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네. 직원들의 요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질을 갖춘 직원들이 꼭 이제 뭐 프로페셔널한 직원들이 좀 필요하죠. 특히 나중에 관리자나 임원으로 승진하려면 이쪽 영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그럼요. 기본적으로 네. 회계 부분은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실 때 항공 정산에 대한 업무를 아시려면요. 항공에 대한 예약 발권 기초부터 다 섭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완전 신입한테는 맡기기가 좀 그렇고요. 많이 항공사에서 좀 근무가 경력이 있으신 전문가들이 많이 가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취업 공고에 잘 보시면 BSP 여행사 뭐 모집 이런 용어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자세히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개념이다라고 일단 뭐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것은 이제 교육에 와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BSP 시스템과 플로어의 이해인데 일종의 이 BSP 시스템은 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산 시스템과 조금 차이가 있고 특히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 BSP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아까처럼 이제 BSP 여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가나 담보나 항공권 분출이나 항공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BSP 여행사 직접 티켓을 끊잖아요. 네. 그러면 그 티켓을 끊는 과정에서 보통 항공사의 승인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기준으로 이게 승인을 받는 거예요? 발권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BSP 여행사의 매출 기준이 있죠. 그 네. 매출 기준에 따라서 항공권의 분출을 받죠. 네. 뭐 100장이면 100장, 200장이면 200장 이렇게 받아서 발권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BSP 대리점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충분한 자금력이 좀 있어야 되고, BSP 인가에 대한 그 자격 요건들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BSP 여행사가 가지고 있는 담보 범위 내에서 발권이 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제 보고나 입금 처리나 또 이게 돈 관리다 보니까 부도 처리도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고 보통 우리가 항공권을 끊을 때 특히 뭐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여행사라는 게 결국은 항공사의 판매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 대리. 그 대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네. 어떤 수익 창출을 하는 건데 크게 캐시가 있고 카드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지페이라고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지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지페이는 이제 아야타에서 현금과 카드 이외의 지불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대체 방식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이지페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런 정산을 하려면 BSP 링크하고 리포트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공권 발권에 대한 청구서가 이제 항공권 발권에 대한 청구서가 왔는데 이 청구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그 큰 여행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달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뭐 글쎄요, 그래도 억 단위는 넘겠죠. 그러면 이 억 단위 넘는 거에 건 바이 건의 전반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그 건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돼야겠네요. 그렇죠. 리포트를 일단 받아보시면 리포트 판독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글로벌 시스템이어서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영어뿐 아니라 영어에 맞춰 있는 항공 전문 용어로 이용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아야타 코리아에서 교육 업무를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입금에 맞춰서 그 금액을 언제 어느 때에 송금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까지도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 리펀드나 보이드 처리됐을 때 이 중간에 또 GDS라는 또 시스템들이 또 관여가 되어 있고 그렇죠. 예. 또 빌링 시스템이 있고 네. 또 이런 과정들이 항공권 분출량도 있고 되게 관계가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면 GDS에서 예약 발권을 진행해서 항공권이 발행이 되면 거기에 입력하는 항공권의 금액을
BSP 링크를 통해서 송금을 하는 거죠, 여행사들은. 근데 만약에 이 BSP 링크가 없었다고 하면 대한항공 100만 원 끄는 거, 뭐 유나이티드 항공 200만 원 끄는 거, 이거를 각 항공사마다 각각 보내야 되는 그 송금을 아야타가 중간에 송금 총 금액만 받아서 아야타가 각 항공사로 뿌려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도 후반에 아야타가 새로운 BSP 시스템인 뉴젠 ISS를 이제 어떤 시스템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이게 뭐 일종의 새로운 세대의 뭐 아야타 정산 시스템이다라고 했고, 여기에 뭐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또 여행사가 고 라이트, 고 스탠다드, 고 글로벌로 구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행사들은 대부분 고 스탠다드고, 내부적으로 보면 고 라이트도 생긴 거고, 네. 이 고 라이트는 제가 알기로는 이지페이나 카드로만 발권이 좀 네, 가능한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면 이 아야타의 어쨌든 그 여행사의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글로벌 시스템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판매 정책이나 아니면 송금하는 방식, 그다음에 네. 아야타가 이제 여행사들로 인해 조금 더 인가를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덜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또 하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또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제일 이제 관건인 게 고 라이트하고 고 스탠다드, 고 글로벌 세 가지 중에서 고 라이트가 이제 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아야타는 이제 끊임없이 이런 교육 시스템을 BSP 링크뿐 아니라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유저들한테 좀 안내 교육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생소해서 좀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 네, 실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다 영어기도 하고 네. 좀 단어들이 쉽지 않은 단어여가지고 실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괜찮긴 한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네, 다음 페이지 보면 저희 교육 특징을 보면 저희 한국아야타교육센터가 국내 유일한 아야타 BSP 교육 과정이죠. 네, 현재로서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BSP 교육을 받으려면 이제 저희 교육센터가 제공하는 이제 컨텐츠를 수업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BSP가 단순히 여행사뿐만 아니라 또 항공사에도 되어 있고, 이번 교육은 실무 중심의 학습 과정인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여행사에서 쓰시는 BSP 링크하고 항공사에서 쓰시는 BSP 링크하고 동일합니다. 약간 그 목차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컨텐츠나 내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리포트도 거의 비슷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야타 교육센터에서는 BSP 링크를 항공사 입장과 그다음에 여행사 입장을 나누어서 어떻게 보는 차이가 있는지 실무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사실 여행사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항공사 근무하시는 분들 양쪽 측면에서 모두 다 유용한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의 한 70% 정도는 실무자들이 와서 교육을 듣는 것 네, 같아요. 실무자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뭐 실무자 중에서도 오래 다니셨지만 또 BSP를 새롭게 맡게 되신 분들, 그래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젊은 분들도 있고 취준생들도 있으시고 하지만 재직자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또 30%, 그러니까 30% 정도는 또 항공사 직원들도 좀 많은 네, 것 같아요. 항공사도 많이 들으시죠. 네, 그래서 네, 항공사 내에서 쓰는 BSP 링크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항공사 직원이 BSP 링크를 다룰 때 여행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예약 운임 발권의 마지막 완성은 항공 정산, 즉 네. BSP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클로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쪽으로 공부하셨던 친구들은, 아니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 BSP에 관심을 많이, BSP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한국아야타교육센터는 이미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네. 한글 책이 이미 있죠. 네, 한글 교재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문 교재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이 되면 이제 자격증을 이제 한국아야타교육센터에서 드리고 있고, 또 이 자격증은 아야타의 인가를 받거나 직원 자격을 유지하는데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향후적으로 여러분들이 BSP 여행사라든지 또 이 BSP 관련된 항공사라든지 항공업계에 가시려면 이 부분을 자신의 커리어 패스에, 커리어 능력에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 학습 대상은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특히 외국 항공사를 들어가는 그 취업 준비생 외국 항공사 계신 분들은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는 대부분의 항공사의 GSA나 외국 항공사가 로컬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대부분 항공권 판매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항공 판매를 위해서 수익을 내는데 저도 뭐 브랜치도 있었고 GSA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엔 예약 발권을 시작을 해서 저도 정상까지 담당을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국 항공사는 조직이 국적기에 비해서 많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모든 직무 역량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약도 알고 발권도 알고 그다음에 BSP도 알고 하면은 그 직원이 커리어를 더 개발하는데 회사에서는 좀 더 중점을 두겠죠. 뭐 또 개인적으로 또 여행사에서도 이 관련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제가 BSP를 하실 줄 아시면은 또 예. 여행사에서도 경력 개발이 쉬우시죠. 여담으로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또 회사에서 오래 계시고 오래 계시고 수익 창출하시고 예, 또 급여도 조금 높은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다른 직원들보다. 네. 이쪽 업무는 또 고유 영역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직원 내에서도 이거를 잘한다라고 하면 사실 또 능력도 인정받는 것 같아요. 본인이 쉽게 능력이 있으시면 네. 나와서 혼자서 그쵸.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약 운임 발권 자격증 소지자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아야타 BSP 관련된 글로벌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외국에 있는 항공사를 가거나 직접적으로 외국에 가려면 뭐 저희 자격증 과정 이후에 영어로 시험 봐서 네. 충분히 취득할 수가 있고요. 뭐 이 글로벌 자격증은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아야타 나중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이 자격증 응시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 글로벌 자격증을 따기 위한 선행학습 과정으로 또 어떻게 보면 또 실무적으로도 꼭 필요한 자격증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자격증 취득하시고 만약에 뭐 영어로 좀 하실 수 있을 만큼 쌓였다 하시면 사실 글로벌 자격증이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 2020년 하반기 교육 일정은 보통 격월로 좀 개강을 준비하고 있고요. 8월 말에 아마 준비하고 있고 10월 말, 12월 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쨌든 편안하게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뭐 스마트폰이든 PC로 수강할 수 있게끔 이제 웨비나나 온라인 라이브로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듣겠다라고 하면 수강이 직접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8월 21일 날은 저희가 BSP 제리어 신규 인가뿐만 아니라 변경사항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는 PCI DSS 관련된 교육과정도 저희가 설명회를 해요. 실제로 여행사에서 특히 그쵸 여행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권을 하려면 반드시 PCI DSS에 가입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랄까 어쨌든 인증을 통해서 그 인증된 것을 아야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PCI DSS 관계분이 오셔서 이제 특강을 합니다. 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8월 21일 혹시 이전에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교육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교육비용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들으시고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유튜브는 이제 BSP 특히 여러분들이 항공사든 여행사든 이제 사무직이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항공업계에서 한 돈과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높다면 이 BSP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약 발권 단계는 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BSP를 하나 더 가지고 계시면 BSP에 대한 전문 지식을 소지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